중등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홍공책 저자 이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격상되어서 2차 시험 준비하시기 정말 녹록지 않으실 것 같아요. 수많은 면접 주제 중에 오늘은 온라인 수업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다지시고 뒤숭숭한 기분이 약간이라도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집중해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책을 구매하신 선생님들께서는 14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의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그리고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이렇게 3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고요. 2가지나 3가지 유형을 혼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형이 확대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면접 문항의 특성상 학문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의 수업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짚어드리자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이 오프라인이 아닐 뿐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학습 활동의 중심이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학습 활동을 진행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넘어가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교사는 교수 설계 전문가, 학습 관리 전문가,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한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더더욱 할 역할들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의 학습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라든지 안타까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인생 전반에 대한 롤 모델이 되어가고 있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한계점을 볼 텐데 장점은 아무래도 코로나로부터 학생의 건강,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고 다른 학급과 협력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그럼 한계점을 볼까요? 언론에서 올해 1년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 거기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들이 나날이 보도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이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대면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의 성공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보고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양극화가 초래가 됩니다. 학습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쉽게 미룰 수 있고요. 중도 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학교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이 힘들고 학습자가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방법을 보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에 하나의 플랫폼만 활용하면 대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계속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을 분석해서 개별 맞춤형 수업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든 별 과제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렇게 여름에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넘어가서 17페이지 블렌디드 러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자연스럽게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은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이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함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인데요. 지난 8월 11일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교사별 피드백이 용이하도록 실제 적용 가능한 블렌디드 수업 모형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자, 여기를 잠시 살펴보면 아까 들어가며에서 나왔던 온라인 수업의 유형 3가지가 다 나와 있죠. 콘텐츠 활용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리고 과제 수행형 이런 수업.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블렌디드 러닝의 대표적인 수업 방식으로 플립 러닝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플립 러닝 역시 여러분들이 개념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플립 러닝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사의 역할이죠. 우리가 교사로서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수업을 제공하고 함께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사는 지식 디자이너, 지식 큐레이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환경이 온라인이어도 학습 활동의 중심은 바로 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셔야 하는데 이런 유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실 밖에서 사전 수업을 하고 교실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플립 러닝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기존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온라인 수업에 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이해를 확인하고요. 그 이해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성찰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실 밖 수업을 기획할 때 그냥 아무렇게 그냥 뚝뚝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기획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실 밖 사전 수업과 교실 안 활동 간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실 안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실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학생들마다 다른 학습 상황에 대처하는 실시간의 분석 능력과 유연성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죠. 이것이 바로 과정중심 평가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자칫하면 어수선할 수 있는 교실 수업 환경을 적절하게 교사가 통제하고 수업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런 플립 러닝을 통해서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을 이룰 수 있고요. 학생들이 배움에 대해서 주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잘 설계해야겠죠? 그러려면.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즉석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것 자체가 교사에게 도전적 과제로 작용되어서 교사도 온전히 학습자의 입장이 되어보고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 또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실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강력한 화두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거의 나오게 될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면 과연 학습 활동의 중심이 학생이 될지 그런 본질적인 지향점을 두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